안녕하세요, 칼렌입니다. 하루 잘 보내셨어요? 어제는 생각해보니까 음악이 너무 커갖고 제가 귀가 예민하긴 하나 봐요. 예, 산만한 거겠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정말 예, 그 음악을 오늘은 좀 줄였는데 또 음악에 맞춰서 제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어쨌거나 오늘 일단 먼저 피드백을 조금 먼저 보고 갈게요. 어제 컵 세븐하고 돈소년 그다음 컵 퀸이 나왔어요. 자, 일단은 먼저 이거는 망상 카드죠. 컵 세븐은 예, 오전에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예. 원래 이제 어제 뭐라 그래야 되죠? 덜 피곤하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게 되면 비행기를 타려고 했었어요. 첫 비행기를 타고. 근데 오늘 저녁에 예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계획했던 그 당일치기지만 그 여행을 하기에는 애매해서 또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니다, 오늘도 아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어떤 여행의 묘미를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아침부터 상상을 해보니 갑자기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역시 밀가루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생각나던 좀 저희 동네에서 한 버스로 한 30분 떨어진, 근데 거기가 그 동네가 코로나 확진자 분들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하고 가까워요. 사실은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무조건 피하다가는 제가 병이 걸릴 것 같아서 여행 기분도 받을 겸해서 점심을 그쪽에 가서 너무나 맛있는 할머니 칼국수를 먹고 왔습니다. 저희 스승님이 선원이 있던 곳이라 그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갈 때마다 웬만하면 먹고 온다거나 그랬던 곳이거든요.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간 김에 거기가 또 이제 비행기가 많이 이렇게 항로 바로 아래 동네라서 비행기가 완전 낮게 날아요. 그래서 비행기 나는 것도 구경하고 예, 대리만족하고, 그리고 원래 계획은 그렇게 한 다음에 아예 또 외딴 동네 가서 외딴 동네는 아니고 낯선 동네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건너 동네? 원래 계획은 홍대였어요. 홍대에 가서 머리를 좀 자르고 좀 머리 좀 스타일 좀 바꾸고 오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요. 예약 시간 때문에 역시나. 그래갖고 동네에서 엄청 많이 길었던 제가 허리 밑에까지 머리가 내려갔었거든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주체하기가 힘들어서 어깨도 뻐근하고 그래서 드디어 오늘 거의 한 30cm는 자른 것 같아요. 미용사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결심으로 자르세요? 아니, 지저분해서요. 예, 그래서 가벼워지긴 했는데 제가 반곱슬이라서 막 머리가 막 부슬부슬해서 또 일어나서 사자머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내일 다시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내일 이제 클리닉도 받고 펌도 하고 예쁘게 변신하려고 오늘 상상한 것들을 이렇게 오전에 이거를 이제 상상했던 저의 일정이었어요. 왜냐면 진짜 컵 세븐처럼 오늘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때는 뭐랄까 아예 스케줄대로 움직이잖아요. 제가 이제 예약받은 거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기분이었다면 오늘은 그냥 이렇게 컵 7번처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면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상상한 대로 지냈던 거의 제가 6시에 첫 상담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일찍 갔죠. 그래서 한 5시인가부터 이제 또 갑자기 손님이 오셔갖고 그때부터 한 4시간 딱 타이트하게 일하고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드가 페이지 소년이고요. 컵 왕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 머리 길이가 조금 여기다 짧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컵소년이 왜 나왔을까? 그러면서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보살펴야 될 남자친구를 만나는 케어해야 되는 여자분이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예, 연애운을 물어보셨는데 남자분이 또 카드를 뽑는데 그 카드에서는 컵소년이 나왔어요. 펜타클 소년이 아니라 컵소년이 나오고 여자분은 진짜 컵 그 여왕이 나오고요. 정말 이렇게 딱 이게 이제 펜타클이 아니라 컵소년일 뿐이지 컵 여왕이 같이 나온 거예요. 맞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근데 여자분이 2살이 아래였거든요. 2살이 아래라서 오빠 같지 않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느끼셨냐? 그러니까 약간 막내 같은 느낌이래요. 맞아요. 컵소년이요. 막내 카드거든요. 막내 도련님 카드. 네, 그래서 잘 봤네. 맞아요. 그랬더니 그럼 저 골치 아픈 건가요? 그래서 아니 좋아하면 됐지 뭐 골치 아파 벌써 그거부터 생각하느냐. 이제 다른 카드를 보니까 지금 보니까 남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도 할 일이 있고 여자분도 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중요하게 할 일이 있는데 라고 보니까 맞아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뽑은 카드에는 그 남자분을 약간은 불안정한 정서라든가 안정적이지 않은 불안정해서 이렇게 변덕스러울 것 같은 컵소년으로 봤다면 제가 느낀 그 남자분은 일단 소년은 소년이에요. 왜냐면 연애에 엄청 서툴더라고요. 예, 근데 되게 현실성이 강했죠. 예, 그래서 내가래요. 제가 남자분이 생각보단 실속한데 내가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이 사람은 보기에는 그렇게 어수룩해 보이고 불안정해 보여도 오히려 본인이 더 불안정하니까 그 남자분이 제시한 대로 왜냐면 썸을 타는 약간 끼 부린다 그러죠. 약간 은근하게 이렇게 자꾸 뭔가 뉘앙스를 던져주는 약간 썸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안정적이지 않고 이렇게 밀당도 아닌 것이 그래서 여자분이 도대체 그 오빠 왜 그러냐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하신 건데 보니까 남자분이 자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이 여자분은 임용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동생이지만 이 여자분이 에너지가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뭔가 하나를 얘기하면 이 여자분이 5개를 그냥 5걸음을 한 걸음을 가면 이 여자분이 5걸음을 성큼 와버리니까 이 친구가 약간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약간 뒤로 물러날 수밖에. 근데 이 여자분은 그게 또 왜 그래 하면서 또 들어오니까 예, 거기서 온 혼선이었더라고요. 어쨌거나 오늘 그런 이제 커플 상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검 여왕을 할 차례죠? 봅시다. 검 여왕. 이제 내일만 하면 검 끝나요. 저 내일 이제 펌하고 예쁘게 뭐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순 없지만 예쁘게 단장하고 나면 이제 검도 끝나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검 여왕을 보면은요, 답정너예요, 답정너. 답정너 뭐 어떤 건지 아시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말만 해.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도 왔었는데, 자 봅시다. 반쪽이에요. 반쪽이라는 의미는요, 싱글. 연애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남자에게도 여기 보면 이 중간에 볼게요. 여자분이 가위로 지금 남자를 꽃을 자르듯이 잘라버리려고 그러죠. 쌀벌하잖아요. 어떡해요. 이거예요. 이래서 외로운 거예요. 너무 칼같이 자르니까 이 어떤 서로 그 소통이라든가 주고받고의 교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외로운 카드입니다. 싱글 외로운. 근데 정작 검 여왕들은요 외롭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했던 검 여왕에 많이 이제 주로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말로는 외로워요 하는데 정작
상대의 어떤 그런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줄 생각은 없으시더라고요. 민감한. 네, 민감한데 사실은 눈치가 빨라서요. 눈치 빠른. 그래서 밀당을 잘해요. 밀당의 귀재. 민감하고 눈치가 빠르니까 밀당을 잘하는데요. 그만큼 또 민감한 데다가 눈치 빠른 데다가 뭐랄까죠? 눈치가 빠르고 결단력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외로울 때는요, 또 나이스예요. 나이스. 이거는 좀 나이스한 어떤, 왜냐면 지성적이기 때문에 지성적이라고 그러죠. 지성적인 분들이요, 보면은 조곤조곤 말할 때는요, 세상 여성스럽고 컵여왕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나올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라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캐릭터 이렇게 상담하다 캐릭터 구분하려면 일시적인 건지 그 사람의 기본 성향이 그런 건지는 조금 다른 카드들을 좀 봤을 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또 센치해지고 막 멜랑콜리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로움 전혀 안 타던 사람들이 갑자기 외로움 타면 컵여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컵여왕이 스트레스 상황이라든가 어떤 책임이 강한 상황이 오면 또 검여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거나 기본적인 어떤 그 성향적으로는 그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약간 차갑게, 지성적인 거는 차가우면서 친절하죠. 차갑게 친절한 거예요. 민감하고 눈치 빠르고 결단력 있어요. 오, 장난 아니죠. 느낌 오시나요? 그래서 고집불통도 돼요. 왜냐면 탑정 넣으니까 듣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가 지성적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거죠. 이거 웬만해서는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엄격하고 빈틈이 없고, 그리고 너무 많이 알면 우리가 그 지식 안에 갇힌다고 그러죠. 검의 속성이 강한 분들의 가장 맹점이 그거예요. 자신이 아는 것에 갇히는 거죠.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자,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저 청소하면서, 바닥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그 똑똑하다고 전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멍청할 필요는 없죠. 신중함과 지적인 지성과 판단력과 통찰력과 여러 가지를 조금 구분해내는 연습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검여왕 에서 살짝 알아봤고요. 우리 오쇼젠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검여왕을. 그래서 저 검여왕 같은 경우는 그 검여왕화 되는 거겠죠? 저도 타로 하기 전까지는 그 막대 여왕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막대 여왕. 사실 오지랖 푼수 여왕이기도 해요. 또 막대 여왕 자주 나오시는 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제가 황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자기의 성숙도와 그 연마 상황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또 다른 환경이 바뀌어서 거기 또 적응하다 보면 여왕자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제일 좋긴 한데. 예, 아니면 여사제가 기본이니까 여사제가 돼야 되나? 그냥 뭐 일단은 여사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구름의 여왕입니다. 도덕. 듣기만 해도 이미 감이 오시죠?
사람보다 높은 법은 없다. 그래서 사랑보다 높은 법은 없다. 그래서 사랑은 법전이나 율법이 아닌 도덕에 기초한 진실이다. 이야, 여기 보면은요, 입이 되게 쪼글쪼글해요. 그리고 손을 너무 불편한 자세로 모았어요. 너무 엄격하죠. 틀에 딱 맞춰서. 얼마 전에 갑자기 이거 보니까 얼마 전에 우연히 그 TV에서 아가씨라는 김민희 씨가 출연한 아가씨라는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 아가씨에 나오는 그 이모가 갑자기 생각나네. 이름 뭐죠? 영화 배우 이름이 박하사탕에 나왔던 그 연기 잘하는 영화 배우인데 그분이 이제 딱 그 느낌 나네요. 그게 참 네. 전 느낌은 제 머릿속에 느낌이 있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자, 일단 그래서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청교도적인 사람들은 비난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파괴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도덕주의자들은 기꺼이 고통받으며 기꺼이 가학적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성스러우며 당신들은 모두 죄인이고 나는 성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즐기기 위해 모든 종류의 바보스러운 금욕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정한 성인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는 선악에 대해 엄격하지 않다. 그는 용서할 줄 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매우 많은 것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의 한계로 인해 자신이 고통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안다. 그는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도덕주의자는 절대 이해하지 않고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게 그토록 빈틈없이 해왔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완벽주의죠. 그는 다른 사람보다 성스러운 존재라는 이거 정말 아니에요. 단 하나의 즐거움, 오직 그 기쁨을 위하여 그러한 어려움이 이겨왔다. 어떻게 그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가 용서한다면 그는 이제껏 계속해온 자기 본위의 여행을 즐길 수 없게 된다. 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 이런 비슷한 사고방식이라기보다는 좀, 이 비슷한, 커피 좀 마실게요. 혹시, 뭔가, 실수한 거 아닌가? 하여튼, 커피. 난 그래서, 뭐랄까, 저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 집이 너무 엄격해갖고 모든 걸 다 통제했었어요. 저 구름의 여왕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성에 대한 관념 이런 게 너무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1순위가 1 내지는 제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항상 2순위가 사랑이었죠. 그 사랑이란 게 꼭 이성 간의 사랑 말고요. 자기 사랑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사랑하는 법을 너무너무 늦게 알았어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서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자기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예, 완전히 그 바닥에 깨져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정도까지 가서야 그런 나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해서 회복을 하지 않으면 정말 답은 죽음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단계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때 기적처럼 자기 사랑이라는 열쇠를 얻었죠. 돈소년처럼. 네. 내가 스스로 사랑하지 않은 나를 타인도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너무너무너무 정말 뼈 때리게 아주 각인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밴드에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것도 나부터 행복하기. 사랑이란 말이, 저는 사랑이란 말이 나 자신을 사랑하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렇게 썼을 거예요. 나부터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예, 내가 먼저 행복할. 그러면 이거죠. 누군가를 만나요. 그것이 남자건 여자건 이성이건 동성이건 누군가 만났을 때 내가 행복하지 않음을 느끼고 불안한 느낌을 느낀다면 그건 분명히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거를 정말 아주 강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작년까지 이제 인연을 하던 어떤 분인데, 그분만 만나면 제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겨우 시궁창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다시 제가 시궁창으로 들어간 느낌이 드니까 그 과거의 트라우마라도 막 올라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오지랖이 발동을 해서 그분에게도 자기 사랑하는 그 기쁨을 함께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다가 아, 오만이었구나 를 느끼고 아쉽지만 그냥 포기를 했어요. 예, 포기를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예, 스스로 사랑할 마음이 없고, 이게 아까 검요왕처럼, 예, 여기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손을 내밀고 있어요.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거의 일어나려고 하는데 표정이 너무 결연하죠. 이 상태를 일어나서 이걸로 무엇을 할까요? 왠지 이게 상상이 되는데요. 그쵸? 예. 근데 예전에 어떤 저희 또 다른 지인도, 그 친구도 그 친구는 이제 타로 상담사였었는데, 그 친구가 이게 잘 나왔어요. 너무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성에서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이 타로 지식 안에서 모든 상황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불편했어요. 네, 검요왕. 그리고 이제 제 손님, 요것도 이따가 설명할 거야. 제 손님 중에 지금은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 기억나는 손님이 있어요. 검요왕. 그리고, 자, 요거. 어떻게 얘네들을 막을까? 이궁리밖에 안 하는 것 같죠? 밤새 잠도 안 자고. 얘들은 편하게 다 잠자고 있거든요? 여기를 이걸 어떻게 하고,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얘네들을 여기에서 어떻게 이 넓은 곳에 가두려면 이게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런 게. 자, 그래서 여기도 검요왕 있어요. 여기 재밌네요. 새도 왕관을 썼어요. 예, 이 검요왕이요, 이 새를 엄청나게 사랑할까요? 저는 엄청나게 이 새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겁을 줬을 것 같은데, 죽지 않기 위해서 외면한 채, 검령을 외면한 채 열심히 노래하고 있잖아요. 예, 저 칼이 언제든 나를 칠지도 몰라 이러면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자주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대부분 생각이나 말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은 긍정적인 경험을,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부정적인 경험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나와 내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독백을 반복한다면 그만큼 더 나쁜 경험들이 다가오기 쉽겠지요. 이제 나는 어두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던 습관에서 벗어나기로 합니다. 대신 내 인생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좋은 것들을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새로운 습관을 들입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이 내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내 말이 모든 일의 씨앗입니다. 나는 내 말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타로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타로는 어둠이라고 악이라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뭐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타로는 일단 경고를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는요, 조심해야 될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우선적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면을 보는 건 맞는데, 이걸 지금 할 게 아니죠?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볼 필요는 없다. 그 부정적인 면을요,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무엇을 조심하고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것들을 이제 개선해 나갈지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기왕 얘기해 줄 때요, 먼저 긍정적으로 트랜스플레이션을 한다고 그러죠. 바꿔서, 맞나? 트랜스플레이션 맞죠? 바꿔서, 저도 모르게 그냥 확 나버려갖고 민망하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바꿔서 좀 그 사람이 그런 거 있죠. 힘들어서 일단 온 거니까 그 마음을 먼저 함께 느껴주는 거죠. 저는 공감한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공감이 필요한 건 맞는데요, 그냥 그걸 느낀다고 저는 표현할게요. 함께 느껴서 그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는 마음으로. 저도 항상, 그렇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나보다 힘든 사람 없잖아, 이런 생각이 저도 있었어요.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 타로를 배우고 나니까 힘든 것도 사랑이구나.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랑이구나. 가치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제대로 알기 시작하긴 했지만, 특히 예전에 뭐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막 이런 소리도 그때는 그따위 소리였죠, 저에게는. 근데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느님 말씀이요, 맞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는 말씀이 너무 맞는 말은 맞는데요, 너무 거기 제약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인정하고 이해하니까 거기다가 한계를 넣어서 제약을 건다거나 제의식을 낸다거나 그런 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면 조금 더, 그러니까 거기에 되게 보면 부정적인 어떤 말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구원을 못 받는다? 근데 그거를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해 보면 다 일리가 있는 건데, 너무 뭐랄까, 타로도 똑같은 거거든요. 제대로 알고 조언을 하면 정말 훌륭한, 웬만한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역으로 말씀하셨어요. 혹시 정신과 뭔가 공부하셨냐고. 그러면서 그러셔서, 네? 아니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사실은 자기가 정신과 의사래요. 근데 너무 그 부분들을, 되게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예리하게 잘 뽑아낸다고, 잘 이렇게 캐치를 해서 케어를 해서 놀라셨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뭐 그거야 뭐 제가 뭐 약간 좀 독특하니까 그랬겠죠. 독특한 정신세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게 정말 잘 하면 그 이상의 어떤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주장을 한다거나 알려주기 전에, 권유하기 전에
충분히 알고, 저도 뭐 그런 면에선 부족한 면이 너무 많고요. 찔리는 면이 많지만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안다라는 거에 착각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타로 처음 배우실 때는 먼저 그거부터 이제 조금 수련을 한다거나 그게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아까 그 얘기 안 했죠? 제가 예전에 이제 자주 찾아오시던 그 검 여왕분이 계세요. 정말 그분은 어찌 오실 때마다 그냥 뽑으면 검 여왕이 꼭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때 같이 일했던 동료 중에 한 명이 그렇게 검 여왕이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 상담이 되게 날카로워요. 예, 그래서 막 손님들이 언니 소름 끼쳐요, 너무 잘 보세요 막 그러는데, 문제는 너무 부정적이죠. 검이잖아요.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험보다는 그 경험이라든가 경험치보다는 좀 지식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맞다고 하지만 가슴이 울리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오히려 가슴이 되게 엄청 따뜻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하다 보면 가슴이 다친다고 차가워지고 다치죠. 그래서 그 친구는 오히려 그래서 검요왕이 된 케이스 같아요. 원래는 막대여왕, 저처럼 막대여왕 같은, 근데 타로를 좀 하고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 그 남들의 어떤 부정적이고 힘든 이야기를 듣고 물론 사명감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워낙 따뜻한 사람이니까.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내 마음이고, 예, 듣는 사람이라든가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좀 그것이 다소 좀 권위적으로 들린다거나, 하여튼간 그럴 수 있고요. 차갑게 들릴 수 있고요. 근데 뭐 다 손님들마다 그 자기 손님 있다 그러잖아요. 다 자기 손님 있어서 그 정도로 뭐 어쨌거나, 그래서 그 손님 같은 경우에도 오기만 하면 검 여왕이 나오는데, 그 네일아트 사장님이셨어요. 네일아트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직원들 때문에 아주 그냥 속을 썩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속을 썩는 분이셨는데, 직원들이 사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그분이 감정 기복이 제법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컵여왕처럼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친구는 막대여왕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은 컵여왕처럼 되게 나긋나긋하고 이렇게 막 언니처럼 이렇게 해주다가도 한순간 핀트가 나가면 갑자기 검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는 되게 잘하고 싶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은 자꾸 피하는 거죠. 불편해하고. 그래서 계속 직원 문제로 항상 주기적으로 오셨었어요. 근데 아무리 말씀드려도 본인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직원들이 야속한 거죠.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언제 이분이 칼을 휘두를지 모르겠으니까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직원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지. 근데 이제 그분이 그거죠. 내가 뭘 잘못했니? 예요. 잘못한 거 없죠. 땡. 그럼요. 땡. 왜냐면 다니려면은 오너가 내가 뭘 잘못했니? 하고 하소연하는데 그래도 반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감정에 차라리 호소를 안 했더라면 그냥 일관적인 모습을 호소하지 말고 일관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직원들이 좀 덜 힘들었을 텐데, 어쩔 때는 상당히 막
언니처럼 다정하게 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순간 싸늘해지면은 직원들이 그걸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점점 접은 거지. 그분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기 애기처럼 애기 보면요 다 회색이에요. 여기 날개 나비도 다 회색이고요. 예, 여기 여왕의 그 왕관에 있는 날개만, 예, 그리고 아이 표정 보면요 인생 무상. 약간 뭐 어차피 내 말을 안 들어줄 거잖아, 뭐 이런 느낌도 들지 않으세요? 예, 어차피 어마마마 뜻대로 하실 거니까요. 왜냐면 말 안 들으면 피곤하잖아, 그죠? 그래서 시큰둥하게 흑백으로 생명력 없이 엄마 의자 밑에 눌려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요 저희도 선생님 자녀분들이요 희한하게 오히려 공부를 더 못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랑 같은 반이었던 남자애도 저희 담임선생님 아들이었는데요, 정말 유명했어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 덕분에 좀 많이 성격이 변해갖고 자신감도 자존감도 많이 살고 정말 좋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여지까지 그 선생님 한 번씩 말씀하세요. 그 선생님이 너를 바꿨다 말해서. 왜냐면 일부러 신경 써서 심부름도 시켜주시고, 제가 이제 엄마 아빠랑 따로, 제 어렸을 때 따로 살았거든요. 이제 사업을 하셔야 돼서 멀리 떨어져 계시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살펴주지 못하시고, 제가 그냥 어린 마음에 그게 되게 주눅이 들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길을 못 펴고 항상 아웃사이더처럼 지내고, 이제 막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하도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애가 너무 그냥 집중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했더라고요. 좀 봐달라고. 그래서 예, 그 덕에 선생님이 좀 신경 써서 제게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뭘 시키는 거죠. 은행 갔다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선생님이 정말 저에게 되게 힘이 돼주신 선생님이셨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이 아이도 보면 자기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맘대로 하세요 이거 아닐까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오셨던 그 아까 컵소년이 나왔던 그 남자분도 집이 너무 엄격해서, 그건 이제 아버지가 너무 엄격했대요. 너무 엄격하셔서 뭐랄까 되게 여린 건 아닌데요, 좀 그런 어린 모습이라든가 판단을 못한다거나 뭘 하더라도 혼자 못한다거나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이제 그 여자분이 오빠인데도 되게 혼자 하지도 못하고 독립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게 의아했다고 얘기를 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처럼 이 아이가 엄마의 기에 눌린 거죠. 그 이상을 상상하거나 아이답게 상상하거나 펼치지를 못할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워낙에 뭐랄까 저희들을 그냥 좀 뭐랄까요, 저희 취향을 너무 존중 안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좀 뭐랄까 그런 거에서 흥미를 잃는다고 그러죠.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거나 말거나 언제나 하는 소리니까 당연하다, 이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희 발언권을,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빠가 좀 이렇게 이 검요왕처럼 답정너시게 분이셨죠. 그러니까 아빠하고 얘기하게 되면요 반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피곤해서. 예. 그냥 어린아이 그때 저희 입장에서예요. 예, 제가 아동 상담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예, 왜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아빠하고의 관계에서 불합리한 거를요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 감정과 이유와 이거를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서 그 아이들이 오면은 그 아이들이 엄마 눈치를 보면서, 근데 보면 엄마들이 잘못해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표현해 볼까요? 저희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 봤을 때요, 저희 아빠가 호랑이 선생님처럼 배가 나오시 배사장이시고요, 되게 어린 아이에서는 되게 커 보였죠. 네, 커 보이고라니까 그게 계속 남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집안의 어른이고 대표고 말 들어야 된다라는 건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다라는 그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 나이 또래에서 이빨이 빠지셨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셔갖고 그때부터는 그렇게까지는 저희한테 어렸을 땐 대단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그런 사감 이 카드가 사감 선생님 카드인데 저희 아버지 완전 사감 선생님이었어요. 그 불씨 검문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 잘하니까 혹시 이제 그냥 불씨 검문 하셨어요. 네, 언제나. 근데 저희들은 그때 동네에 자동차가 별로 없는 때라서 아빠 차 소리만 들으면 오셨구나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아빠 차 소리만 들리면 그때부터 이제 막 체크하기 바쁘죠. 예, 그래서 머리가 마비돼요. 그러니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억눌려 있는데. 아빠랑 편안한 소통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눌리는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와도 반갑기보다는요 무서움이 먼저, 그러니까 두려움이 먼저다. 사람이 두렵고 무서우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마비되잖아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남들보다 좀 강하게 기억하고 생각했던 막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유독 제가 그랬어요. 아마 그래서 이 일을 하나 봐요. 저희 여동생이랑 언니가 정말 저한테 엄청 엄격하게 혼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나는 것도 아닌데 전 언니 혼내는 거 보면서 정말 아빠를 너무너무 미워했었거든요. 아니 저렇게까지 화내고 혼낼 일은 아니잖아 막 이렇게 혼자서 막 혼자만의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혼나는 게 너무너무 싫으니까 그 위기를 모면해야 돼서요. 항상 언니가 혼날 때면은 저는 이제 착한 척을 했죠. 그러면서 욕을 했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예,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언니가 그렇게 자꾸 아빠한테 너무 딸내미를 너무 엄격하게 혼내셨어. 너무 강인하게 키우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조금 관찰을 많이 하면서 많이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라서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엄격하게 안 하셨다면, 특히 저는 조금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항하로 살았는데 중2병을 달고 그래서 그냥 다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저희는 어머니가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거든요. 그럼 됐죠. 각자 역할을 해주셨으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진짜 사감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 완전히
와, 하트가 오시기만 하면 속상하신 거죠. 지금 생각하고 보면은 아빠가 좀 속상하신 거예요. 딸내미들이라 저희가 딸이 셋이고 이제 아들이 하나인데 딸들 예쁘게 키우시잖아요. 특히 아빠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할머니가 키우시다 보니까 아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화를 낼 수는 없고 어머니 고생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라도 잘하라고 막 엄격하게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들을까봐 좀 체면의식이 강하시던 분이시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가오가 있으시지. 그래서 이제 더 엄격하게 막 저희들을 아주 그냥 그랬었어요. 제 어린 시절이 딱 요렇네요. 예.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되게 낯간지러워하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걸 되게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왕제 사람들이 원래 자기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주관이라든가 이게 좀 자기 취향 이런 게 제일 강한 게 여왕제인데 그 여왕제격에 이제 친구들의 성격을 하고 제가 안 맞았었죠. 뭐 안 맞으면 뭐 안 맞아도 저는 그냥 나만 안 그러면 돼 하고 넘기긴 했으나 어쨌거나 그 자체도 편중된 생각이거든요. 뭐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 사람의 자기 표현인데 너무 제 자신의 엄격함 속에 잣대 속에서 이 검처럼 잣대 속에서 상대를 저도 모르게 평가를 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참 누가 누굴 평가하는 거죠. 예, 근데 아직도 워낙에 어려서부터 그런 이제 엄격하게 막 그 긴장해서 지냈던 하여튼간 언제든 아버지가 오면 언제나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 원망을 좀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신 거니까. 어머님, 부모님 다. 네. 그렇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그 공으로 이렇게 칼린이 태어난 거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예, 감사해요. 아픔이나 고통 없이 물론 해맑게 살아도 좋겠으나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되겠죠. 자, 얼굴색을 좀 칠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그래서 어쨌거나 얼굴이 검요왕이요. 제법 뭐랄까요? 구릿빛이네요. 지금 처음 봤는데 자 타로 카드 볼 때요. 이 피부 색깔도 영향이 좀 있어요. 실제로 진짜로 그 검요왕의 분들은 피부색이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근심 걱정 항상 경직돼서 있으니 그죠? 그리고 밖에 있어요. 검요왕이요. 그 시간의 바퀴인가? 그 카드에서도 보면요. 오히려 검왕은 실내에 앉아 있어요. 그 한겨울이거든요. 근데 그 한겨울에 검요왕은요. 테라스에 나와서 거기서 보초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검의 요소에서는요. 검요왕이 가장 존재감이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렇게 강인하게 보이는 것도 자신이 지켜야 될 게 물론 너무 지키려고 하다가 역효과가 나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하는 거니까 뭐 그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누구든 장단점이 있는 거고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타로 공부를 하고 이제 하나하나 볼 때 있잖아요. 그림으로 볼 때 너그러워지는데요.
그런 실생활이라든가 이런 데서 맞닥뜨리잖아요. 쉽지 않아요. 예.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 저랑 거의 100번 공감하실걸요? 예. 그래도 이 타로 카드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쌓이잖아요. 쌓이고, 아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도 못하고 있잖아. 이런 자기 반성을 적절하게, 너무 하면 안 되고, 적절하게, 이렇게 지금 제가 하듯이, 아유,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잘 못하고 있지. 이 정도만 인식을 하는 것만 해도요. 그게 수양이 되니까.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 번씩 자기 체크라고 그러죠. 완벽하기 위해 체크가 아니라 혹시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는지, 혹시 내가 오늘은 무슨 편견을 갖고 있는지 아는지, 또 오늘은 내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그날 체크하는 정도의 의미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심각하지 않게, 예, 즐겁게.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자, 봅시다. 한 장 저에게 주세요. 레코 앤 플로. 그냥 가자래요. 그냥 가자. 레코. 레코라는 그 천사의 대답 메시지에도 레코가 참 많이 나오죠. 예, 그냥 가자예요. 무조건 고예요. 내버려둬도 되지만 고. 인생을 받아들이고 결정과 용기로 썰물과 흐름, 삶의 변화를 타게 된다. 우리 자아는 삶의 어떤 측면에서 저항하고 힘을 멈추거나 느리게 하거나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다를 막으려고 하는 것과 같으며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 검요왕하고 비슷한 내용. 예, 검요왕 여기 보면은 울타리 이거 하나로 얘네들을 보호할 수 없는데 지금 자기 생각에서 이거 하나 갖고 어떻게든 할 수 없을까. 결국에는 김밥만 지새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요왕이 답정너기 때문에 좀 이런 게 필요하죠. 필요한 여왕이죠. 이런 조언이. 때로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오늘은 그냥 흘려보내듯이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내일은 더 좋겠죠. 왜냐면 오늘은 머리를 잘라서 가벼워서 좋아졌고요. 내일은 예뻐져서 좋아지고. 커리지?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게 저기 같은데? 어머, 오늘 행맨의 날이었었는데 볼게요. 그쵸. 교육 지침. 생명의 기회 용기. 장미를 따를 때 가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왠지 교육과 지침. 굳이? 거리지. 잠깐만 이거까지 좀 보고 다시 얘기할까요? 이게 궁금해졌어요. 용기라는 단어예요. 이거 커리지가 용기였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 번역이요 좀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용기와 이거를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을 같이 검색하면은 이게 짬뽕이 돼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장미를 선택할 때 가시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어쩐지 내용이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죠?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예, 장미를 선택할 땐 가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장미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겁이 많아갖고.
아픈 게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장미 농원 하세요. 식용장미 농원 하시는데, 거기 가면요, 장미를 따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 안 만져도 돼요. 대신에 이제 좀 내가 원하는 꽃을 따러 갈 때는 장미 가시 이렇게 좀 걸린다거나 긁힐 위험 감수해야죠. 이게 봉우리만 따거든요. 그 장미 꽃 있죠? 그 봉우리 이것처럼 장미가 나왔네요. 또 이 장미 여기 이것처럼 여기 줄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꽃봉오리만 똑 따갖고 모아서 가져가면은 거기 이제 선생님이 장미 피자, 뭐 장미 김밥 해서 만들어 주세요. 맛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고야 열심히 키운 장미인데 그 꽃봉오리를 똑똑 따면은요 되게 처음엔 미안했는데 나중에 재밌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 장미를 따는 재미가 은근히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일 조언을 알아볼게요. 이거와 해답 카드를 같이 뽑아볼게요. 오늘은 또 어떤 카드로 내일을 예견해 줄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지만 네네. 저만 봐서 죄송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습관적으로 성격이 급해서 일단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펜타클 에이스. 참 자주 나오네요. 펜타클 에이스 나왔어요. 아이고 컵 5. 자, 컵 5 뜻이 뭐가 있죠? 펜타클 에이스는 일단은 가시적인 어떤 목표 이상 뭐랄까 조금 더 구체화된 계획 뭐 이런 걸 뜻하기도 하고 시작 이런 거 시작을 위한 어떤 준비 그런 걸 뜻하기도 하는데 사실 Five of Cups는 그닥 유쾌하거나 즐거운 카드는 아니에요. 되게 쓸쓸한 카드인데요. 내일도 비 오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너무 더워서 비 오듯이 땀을 흘리려나? 어쨌거나 너무 좀 슬프고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네, 너무 실망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 뭐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실망도 따라올 수, 아까 장미에 접근하려면 가시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듯이 나한테 진짜 내가 추구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섭섭함이라든가 실망스러운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행맨이 세 번째 카드로 나왔네요. 무엇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걸까요? 자, 역지사지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 역지사지라든가 생각의 발상의 전환 이렇게 되는 것도 되거든요.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추진하면서 실망스러운 것도 있겠으나 그것을 돌려서 생각하면 답이 나오겠구나. 그죠? 그래서 해답 카드 볼게요. 이유는 없어? 그냥 하래요. 뭘 하라는 거지? 제가 지금 새로 시작한 게 있는데 아마 그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일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이제 용기, 아까 용기 카드 나왔었잖아요. 용기가 필요한 분이 오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이미 이제 용기를 내서 오늘 미용실도 갔었고 내일도 갈 거니까 저의 용기는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오전에 머리를 하기로 했어요. 오후에 머리 하느니라고 뭐 상담을 못 받는다거나 약간 그럴 수는 있겠죠? 내일 또 늦게 끝날래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래요. 그쵸? 무식이 용기라고. 용기 내서 또 하루를 다시 맞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시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꾸준히
저와 함께 해주신, 조용히 묵묵히 저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내일 또 봬요. 안녕.